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11월 12일은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찾아보니까 이 징기스칸이 태어난 날이더라고. 징기스칸. 뭐 징하면서 그 하는 징기스칸 노래도 있죠. 글쎄, 우리 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갖고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징기스칸이라는 노래는 뭐 팝송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히트도 치고 많이 불리는 그런 그 노래였습니다. 지금은 뭐 예전같이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아요. 징기스칸은 이제 몽골 사람이죠. 몽골 제국을 건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음, 그 칸이라는 것이 이게 뭔가 이 우두머리를 이제 뜻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될 텐데, 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할 때 이 한, 이거 좀 뭔가 좀 연결이 되는 그런 그 이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양 사람으로서, 아시아 사람으로서, 그 커다란 제국을 건설한 그런 얘가 아마 징기스칸이 처음이지 않을까요? 전무후무한 일일 것 같은데, 글쎄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동남아, 저기 그 이제 호주, 거기까지 이제 이 침공을 해서 내려갔는데, 그 일본 제국도 상당히 커다란 영토를 이제 차지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음, 그래도 뭐 징기스칸이 정복한 그 땅 넓이에 비해 보면, 글쎄 그렇게, 거기에 버금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양 사람으로서 서양까지 내달려서 그 지역을 갖다가 뭔가 그 자기 복속 그 지역으로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거기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음, 마치 이 전쟁의 노획물 같이 그렇게 취급하면서 살아본 사람은 과연 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징기스칸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인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보면 뭐 알렉산더 같은 그 이제 인물도 있죠.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이렇게 왔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발칸반도의 그 마케도니아 사람인가 그래요. 글쎄요.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독일 제국도 상당히 많은 그 침공을 했었고,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잡아내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국도 대영 제국으로서 전 세계의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런 나라. 스페인의 부족함. 그거 보면은 나름대로 한 가닥씩 다 했던 그런 이제 나라들이죠. 글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거에 관련된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그것도 이제 좀 나름대로 좀 정리가 돼갖고 이론적으로 제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 한번 방송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단고기 거기에 써 있는 기록을 이제 보자면 우리나라 역사는 이제 9천년이 넘어가죠. 지금은 반만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2배 정도의 역사를 우리 이 한민족이 갖고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환단고기의 기록을 해설해 놓은 책을 보면은, 뭐 만주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넓은 지역을 우리가, 관할하고 있다가, 글쎄 우리 자꾸 줄어들고 그래갖고서, 지금은, 한반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반도도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동나라 남쪽은 동서로 이렇게, 물론 국경이 쳐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정서적으로 갈려갖고, 갈등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다시 그런 커다란 영토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징기스칸은 이제 그런 일을 해온 그런 인물이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아시아 사람으로서. 음,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한번 차지했었던 적도 이제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바로 이제 이 몽고의 후예들이 이제 차지했던 나라인데.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징기스칸이 어떤 인물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그 징기스칸이라는 그 인물을 지금 뭐 이 짧은 시간에 아주 속속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자료를 갖고 이렇게 축약을 해도 시간은 시간대로 걸릴 텐데 그렇다라고 해서 징기스칸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돼요. 단지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개략적이나마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갖고 오늘 방송을 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쭉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징기스칸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징기스칸.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을 표현하는 표기법인데요. 중세 몽골어로 표기한 게 있고, 그다음에 몽골어가 있고, 그다음에 한자어가 있고, 영어가 있네요.
한자로는 성길사한. 네. 몽고가 아마 이 러시아 문자를 갖다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 생긴 모양새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한글을 갖다 썼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왜 몽골어로 그 문자를, 러시아 문자를 갖다 채용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징기스칸. 1162년 11월 12일 오늘 태어났네요. 그래서 1227년 8월 25일 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음, 얼마나 살았나요? 환갑은 지났나요? 환갑은 좀 지나고죠. 이게 뭐 저시대에 환갑만 살아도 뭐 상당히 장수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몽골 제국의 건국자이자 초대 칸이다. 칸이라는 게 이제 뭐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이겠죠. 예. 그다음에 중국식 별칭은 칭기스 황제다. 이게 징기스, 칭기스 이렇게 뭐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 표기가 좀 이제 달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기스가 됐든 징기스가 됐든 어, 징기스칸은 이야기하는 거니까 묘호는 태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국을 하면 이 묘호가 태조로 붙죠.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 이렇게 하듯이 좀 묘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음, 그 묘호를 주죠. 이 사람은 뭐 태조로 불러야겠다 아니면 세종으로 불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선 500년 중에 이 묘호가 없는 왕이 두 명 있습니다. 광해군하고 연산군이죠. 이 연산군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은 광해군은 그래도 참 열심히 한 사람으로 근데 저는 알고 있는데 광해군한테는 뭐 광조라든가 광종 이런 걸 좀 묘호를 지금이라도 그 전주희 씨 후손들이 이렇게 묘호를 드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호는 법천계 온성 무황제라고 하네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천계 어, 한자로는 성운이네요. 한글은 운성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나 모르겠네요. 뭐 성운이 맞겠죠? 한자를 뒤집어 썼을까요? 네. 뭐 어찌됐든 황제예요. 네, 큰 제국이었으니까 이 몽고 제국이 본명은 보르지긴 티모친. 이 참 한자로는 폐하지 근철 목친이네요. 이 몽고 사람들 보면은 어, 이름이 좀 복잡하죠. 네. 저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볼 때 뭐 복잡한 거지 본인들은 뭐 그게 편리하겠죠.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합한 군사정치 지도자로서 몽골 초원의 부족들을 정복하고 몽골 제국을 성립시켜 몽골과 중국 지역을 비롯한 한반도에서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정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 오른쪽 끝을 한반도로 본 겁니다. 예. 이제 고려 때 그 한반도에 이제 들어왔었죠. 그 삼별초해난이라는 게 이제 결국 그런 건데 어, 이제 동쪽 끝으로 봐서는 이제 이 한반도까지 온 거고, 물론 이제 일본 열도까지 가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사정상,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뭐 이제 몽고 쪽에서 중앙아시아는 가까우니까, 거기를 다 정벌을 하고, 그다음에 동유럽, 유럽까지 이제 그 진격을 한 그런 황제가 되겠습니다. 청나라 때 특목진으로 지칭되다가 청나라 멸망 후에 태무진으로 복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목진 하면 뭐 특목고등학교 생각이 나는데, 특목진 뭐 하여튼 뭐 저 이름을 갖고 불렀던 거죠. 그러다가 태무진으로 바꿨다. 원래 태무진이 이제 본명이었는데 특목진도 뭐 글쎄 중국말로 읽으면 태무진 비슷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1189년 카마그 몽골이 칸을 즉위했고 1206년에 전 몽골 제국이 칸으로 즉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호인 징기스는 1206년 전 몽골이 칸으로 즉위하면서 몽골 제부족장들이 올린 존호다. 네, 존경해서 부르는 이름이겠죠. 존호라는 거 하는 것이. 그다음에 몽골이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강한 군대를 이끌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이며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이면서 인류 최대의 정복 군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라는 노래까지 나왔겠죠. 뭐 알렉산더 이런 노래 없잖아요. 뭐 히틀러, 나폴레옹 이런 노래 없고. 자, 반면에 침략당했던 동유럽권과 서아시아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학살자이자 약탈자고 문명의 파괴자라는 상반된 평가도 같이 존재한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갑과 을의 관계인데 쉽게 얘기하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멋있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죠. 몽골에서는 신 또는 국가 창업의 영웅으로 칭송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원태조로 기록을 하고 있다. 원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자, 오늘날 그 이름은 징기스칸 국제공항으로도 남아있다라는 얘기인데 글쎄 울란바토르 제가 저도 몽골 두 번을 가봤는데 그 공항 이름이 징기스칸 공항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울란바토르 공항이 이제 제일 그 큰 국제 공항이 될 테니까 몽고에서 봤을 때는 그 징기스칸 공항이라고 그 얘기를 하겠죠. 예. 자, 생애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논강 이게 러시아와 몽골을 이렇게 흐르는 강이라고 하네요. 오논강이
그 오num강 인근의 델리온 볼락이라는 불리는 지역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키아트 부족인 아버지 예수게이 그리고 어머니 호엘론 사이에서 출생을 했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예수게이 이 이름이 참 희한하네요. 예수와 게이가 합쳐진 건지. 아이고 이건 불경스러운 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가 9세 때 아버지 예수게이가 그의 부족과 오랜 불화 관계에 있던 타타르족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다. 아, 그럼 타타르족하고는 뭐 아무래도 좀그 원한 관계가 있겠네요. 자, 몽골 부족을 두려워하던 타타르족은 예수게이를 손님으로 받아들였다가 독살을 해버렸다. 네, 나쁜 사람들이네요. 싸우려면 처음부터 싸워야지. 어떻게 손님으로 받아들였다가 손님 대접을 하는 듯이 음식을 내놨는데 그게 독이 든 음식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태무진이 영세한 가문, 뭐 아무래도 뭐 아버지가 이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가장이 없어지면은 뭐 영세해지겠죠. 그래서 유목민의 일상 음식인 양고기와 우유는 전혀 먹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얘기죠. 분명히 유목민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양을 한 마리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유도 못 자고 풀뿌리와 생선으로 열명하는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가문과도 이제 갈등이 이제 있었고요. 금나라에서는 또 10년간 그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설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통 이제 갈등을 보면서 어, 저게 뭐 개인 가정의 행사에 있어서 갈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음, 그때는 이제 여러 부족이 있었을 테니까 부족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하고 관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갈등을 보면서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권력자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뭔가 이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역시 이제 몽골 초원에서 이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힘도 좋고 뭐 먹지는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성장을 하면서 기술을 배웠겠죠. 자, 장래에 자신을 반역할 기미가 있는 부족을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아, 그러니까 저런 그 전략을 갖고도 시작을 한 거예요. 저쪽 부족이 아무래도 이게 조금 힘이 좋아지면 나한테 도전할 것 같아. 그럼 그거 가만둘 수가 없죠. 후드로 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미가 있는 부족은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린 거죠. 자, 이 전략에 따라서 그는 메르키트족에 이어 주르킨족의 귀족들도 다 패배를 시켰다. 다 이제 혼내줬다는 얘기죠. 그는 그 후에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을 처형을 했고 평민들은 그렇게 이제 이 획득한 이제 노획물이죠. 평민들은 병졸과 노예로 이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배후에 적을 남겨놓는 경우가 절대 없었다. 배후에 적이 없었다는 얘기는 등 뒤에서 칼을 꽂을 그런 사람을 아예 싹을 말렸다는 얘기죠. 자, 수년 뒤 중국을 침공하기 앞서 먼저 등 뒤에서 자신을 찌를 유목민 통치자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서 움직였다라고. 자, 그런 말이 있죠. 이 중국 그 땅에서 뭔가 큰 일을 벌이려고 하면 꼭 먼저 조선을 손본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어, 그냥 별 생각 없이 군사를 이끌고 중원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등 뒤에서 조선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까 봐 미리 조선을 이제 꾹 밟아놓고 지나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침략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한민족이 정말 무서운 일면이 있는 거죠. 와서 미리 밟아놔야지 자기네들이 편안한 정도면은. 예. 그다음에 이제 부족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무지는 스텝 지역, 기마인들이 살던 지역이라고 하네요. 스텝 지역의 최고 실력자가 되려는 목표를 수립을 했다. 아무래도 뭐 초원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동을 하려면 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기마인들이 이제 기본이죠. 농경 생활을 하는 데서는 이제 뭐 말 타고 돌아다니고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텐데, 어, 이 몽고와 같이 넓은 초원 지역에서 이동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항공산업이 발달한 겁니다. 미국에.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자, 부족의 지도자들은 태무진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뭐 저쯤 되니까 이제, 이게 태무진이 실력자야.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또 입에서 입으로 그 소문이 퍼져갔겠죠. 그러니까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돼. 그러니까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세기 말에 이르자 그들 지도자 가운데 일부는 태무진을 몽골족의 칸으로 옹립하자라고 제의를 했다라는 얘기죠. 칸, 아까 뭐 칸은 제가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우두머리가 왕이죠. 예. 또한 그 지도자들은 전쟁과 수렵에서 태무진에게 충성을 바칠 것을 맹세를 했다. 자, 그러나 충성을 바치는 거하고 자신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예. 사관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조건을 보면 태무진에게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장소가 되어 달라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군항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참, 저, 징기스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뭔가 좀 마음 불편한 그런 일이었겠네요. 또 실제로 그 뒤에 일부 부족들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징기스칸 태무진을 갖다 이제 배신을 한 그런 게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배신에 싹이 될 만한 건 미리미리 자르는 게 저런 데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태무지는 세력이 미약한 그 족장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자, 당시 중국 북부를 통치하고 있던 금나라와 의 황제는 태무진을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취급을 했다. 이 금나라는 이게 여진족이 세운 나라죠. 여진족 하면 우리하고도 뭐 많이 그 싸웠던 그런 그 이제 에, 그 동족이죠. 근데 이제 중국을 이제 북부로 그 만주 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만주 일대에서 하여튼 그 북쪽이라고 그러면 만주에서 그 저기 몽골 그 서이쯤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서 이제 금나라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황제도 태무진을 그렇게 우습게 봤다는 얘기죠. 자, 어찌됐든 그러면서 자르하족도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티르족도 이제 정복을 해 나갑니다. 이 부분을 뭐 자세하게 그 말씀드리려면 대서 시간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33번 볼까요? 금나라 황제는 태무진의 존재를 전혀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태무진은 스텝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나가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중국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서로 신경 쓰는 부분이 달랐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무진이 이제 그때부터 조직적으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만족을 또 정복을 합니다. 1199년 징기스칸은 고원 서쪽 알타이 산맥 방면에 있는 나이만을 공략을 했어요. 1200년대 초에 태무진은 스텝 지역의 패자가 되었다. 그 일대에서 이제 이 패권을 잡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레이트와의 갈등과 데칸에 이제 즉위를 하는데 이제 점점 더 성장을 하고 몸집이 커져가면서 갈등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죠. 갈등이 잠재해 있으면 안 되죠. 나중에 그야말로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등은 표면화시켜야 돼요. 1203년 태무진은 병력을 결집하여 계략을 써서 페레이트의 본영의 위치를 찾아내 옹칸이 본대를 급습해서 대승으로 고원의 중앙부가 태무진 손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케레이트 쪽을 다 두드러 패갖고 손에 넣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2년 뒤인 1205년에 태무진은 고원에 남은 마지막 큰 세력인 어, 서나이 만부. 참 이게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 같은 그런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서나이 만부와 메르키트 부족을 격파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뭐 점점 이제 뭐 다 발밑으로 집어넣는 거죠. 1206년 2월 족장대에서 태무진은 징기스칸으로 추대가 됐다. 이 징기스칸이란 뜻은 전 세계의 군주다. 그야말로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죠. 뭐 몽골보다 그때 당시에 더 세력이 있는 그런 국가 집단은 없었죠. 서양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조선 그 한반도를 봐도 그렇고. 황대로 추대되었을 때 그는 수천 명에 달하는 피복속 부족의 사람들과 그 지역을 자신이 친인척 동료들에게 나누어 관리를 하게 하여. 그러니까 친척 관리들은 동료들한테 이렇게 땅덩어리를 떼주는 거죠. 거기 가서 네가 그 나라를 관리를 해라. 해갖고. 그래서 기존 부족 가문의 조직된 형태로 바꿔서 봉건제도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냈다. 예, 요거부터 나눴습니다.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와 유사하게 이제 조직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자기 피부치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거기 나가서 이제 한 지역을 담당을 하면서 거기 영주같이 이제 군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징기스칸에게 이제 충성을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봉건제도와 유사한 그렇다고 전통적인 그 봉건제도하고는 또 약간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조직이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몽골족의 이제 통일을 이제 징기스칸이 시키죠. 자, 징기스칸의 지도력이라는 게 과연 이제 어떤 거냐? 자, 1206년은 몽골 및 세계 역사가 확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해다. 예, 이때부터 이제 세계 정복에 이제 나선 거예요, 징기스칸이. 몽골족은 스텝 지역 밖으로 출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이 본거지가 스텝 지역인데 이제 거기서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몽골 자체도 또 그 내부에서 새로운 조직을 갖다 이제 만들어서 재정비를 한 거죠. 그다음에 징기스칸의 탁월한 지도적으로 인해서 통일된 몽골족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몽골족을 다 규합을 한 거예요. 아, 우리는 몽골족이다. 어,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이제 그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갖다 만들어냈겠죠. 그러니까 몽골족이 이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몽골족은 많은 변천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뭐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자, 몽골적인 분열, 그다음에 부족 간의 세력 다툼, 재현, 영토 병합 이런 걸 자꾸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된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세력 다툼이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힘센 놈이 또 휘어잡는 그 영토가 병합이 되는 그런 과정을 쫙 거치면서 21세기를 사는 몽고 그
몽고도 공화국이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이제 나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동시대 페르시아인 알 가즈자니, 이름도 참 복잡합니다. 알 가즈자니는 징기스칸에 대한 목격담을 이렇게 진술한다. 징기스칸은 키도 크고, 어, 몸도 아주 뭐 등치도 좋고, 힘이 넘치고, 그다음에 튼튼하고, 그다음에 어, 얼굴에 그 수염이 나고, 저 징기스칸 그 초상화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달마대사 비슷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수염이 이렇게 이제 장비같이 수염이 났다고 그러고요. 고우영 만화가 그린 그 이제 장비가 그렇게 예, 성긴 수염이 그렇게 이제 난데 그런 거로 이제 연상을 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염은 모두 하얗게 샜고 수염 뭐 젊은 나이에 샜나요? 뭐 그건 아니겠죠. 뭐 노화가 돼야 새는 게 이제 머리털이니까 수염이고 눈은 고양이 같고 고양이 밤에 보면 무서워요. 불빛이 그 눈동자가 반사돼갖고 딱 비치면 뭐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보면. 그다음에 넘치는 에너지와 분별력, 천재성과 이력을 갖추었고 머리도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경외감이 불러일으켜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학살에 능하고 사람 죽이는 걸 또 아주 쉽게 한 모양입니다. 뭐 아무래도 세계를 정복하려면 뭐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의롭고 단호하고 그다음에 적을 쉽게 무너뜨리고 용맹스럽고 살벌하고 잔인하며 마법과 기만에 능하다라고 알 가지자니가 이렇게 목격담을 표현 기술 진술해 놓은 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7년에는 아들 주치를 보내서 삼림 부족을 정벌하고 복속을 시켰다. 그리고 1210년에는 투르크계 유목민 어, 카를루크족을 갖다 또 이제 정벌을 했다. 이건 이제 투르크계는 서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겠죠. 예. 자, 몽골군의 특징을 요약을 한다면 믿을 수 있는 군인들이다. 신뢰감을 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유연한 무기를 사용할 줄 안다. 그러니까 무기를 다루는 솜씨도 아주 뛰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참모들. 예. 이게 뭐 현대 군대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단 단위로 싸운다면 사단장 있고 그다음에 연대장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이 있듯이 그런 지휘관과 참모들이 쫙 포진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참모진들이 굉장히 유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지지 않는 그런 싸움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유능한 참모를 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칭기스칸이. 세상에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은 그걸 잘하는 사람을 들여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사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인사를 잘못하면 인사가 망사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복 사업을 쭉 나간 거죠. 1209년에 서하 정복과 위구르를 복속을 시켰고, 그다음에 1213년에 금나라를 공략해서 1214년에 징기스칸은 금나라와 회합을 맺었네요. 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다음에 1215년 몽골군은 금나라의 기존 수도인 연경, 현재 베이징을 포위를 하고 함락을 시켰네요. 2년 뒤에. 화약을 맺고 있다 그냥 한번 후드로 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서요 원정이 성공으로 1218년까지 몽골 제국은 북쪽으로는 발하슈 호까지 발하슈 호수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많이 내려갔네요.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그다음에 호라즘샤 왕조를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저 왕조를 갖다 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이 서쪽으로 쭉 확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호라즘을 또 정복을 했어요. 그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던 그 나라가 호라즘이다라는 얘기죠. 그 왕조가.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섬멸전. 완전히 싹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일어나게끔. 그게 섬멸이죠. 그야말로. 그 다음에 서하를 재원정을 하고 이때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1226년 가을 징기스칸은 서하에서 재원정을 개시를 했다. 서하를 이제 정벌을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사고로 말해서 낙마를 한 뒤 열병을 겪었고 이에 아들들은 원정을 만류했지만 징기스칸은 원정을 갖다 강행을 했다. 자, 말해서 낙마를 하다 보면 뭐 어딘가 다쳤겠죠. 열병을 겪었다. 열병이라는 게 뭘까요? 감염이 됐겠죠.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몸에 병을 갖고서 또 원정에 나섰기 때문에 원정에 나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말 타고 가는 게 그게 뭐 애들 장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세가 악화된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은 갑자기 중태에 빠졌다가 깨어났으나 이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그 자신의 운명을 알 거예요. 내가 이젠 죽는구나 하고 아직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안 되거나 모르지만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이제 내 삶이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태에 빠졌다 깨어났지만은 이제, 내가 삶을 다 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 어떤 유언하고 비슷하죠? 이순신 장군 유언하고 비슷합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유언을 남기고서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뭐, 마치 또 뭐, 무슨 가마 같은 데다 딱 이제 징기스칸 있는 것 같이 꾸미고 다니고, 뭐, 분명히 그랬을 것 같네요. 자, 어찌됐든, 사람은 한 번 남은 죽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도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후에, 진중에서 이제 전사를 했잖아요. 전쟁터에서 이제 전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몽골 고원으로 옮겨갖고 이제 장사를 치르는 그런 그 이제 장례 절차를 거쳤는데 그 위치가 이제 비밀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터키, 튀르키예를 갔을 때에, 징기스칸 뭐, 그런 얘기를 또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안에 뭐, 내용물은 없겠죠. 뭐, 그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알면은, 그야말로 그동안에 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쫓아와갖고서, 그야말로 부관 참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 위치를 갖다 비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징기스칸의 지도자로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저한 능력 위주의 군 인사행정. 뭐 인사행정 이게 뭐 현대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저 시대도 행정은 있었겠죠. 어떤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고 그 자리가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갖다 쓰고 이거 능력 위주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다. 그다음에 계급이 미천한 자라도 능력이 있다면 귀 쓰지만 능력이 없는 자라면은 계급을 강등시켜 버렸다. 그래가지고 신상 필벌이 확실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민족이라 해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인재였어. 그쵸, 뭐, 여기저기 정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민족으로부터 많은 그 인물들이 유입이 이제 됐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또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주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영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마 능력과 기동성이 뛰어난 군대를 갖고 있었다. 말 타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움직이면 기동성이 당연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병졸들이 말을 잘 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상인들을 통한 정확한 정보 수집, 정보 수집까지 이제 상인들이 이제 볼짐을 싸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어느 쪽에 보니까 군대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정보를 갖다 수집을 했겠죠. 그래서 그 위치까지 몰래 접근해 갖고 후드로 패 갖고 적을 섬멸하는 그런 그게 바로 정보 작전입니다. 현대전도 똑같아요. 정보 작전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존중을 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정복하고자 하는 나라가 다종교 사회인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지지를 해갖고 내분을 만든다. 참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그 방법까지 다 쓴 거네요. 뭐 여러 종교를 믿으면은 뭐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뭐 이러면은 불교를 그냥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놈들하고 이제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게 내분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학자의 학식을 갖다 잘 이용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 정치에 있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학자를 이제 데려다가 아주 참모로서 유능한 참모로서 이제 같이 일한 대통령은 음, 뭐 박정희 대통령 제일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승만 대통령도 그에 뭐 못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분도 이제 대단한 분이었죠. 나는 경제는 몰라 그러면 경제 잘하는 사람을 참모로 쓴 겁니다. 그 뒤에 왔던 지도자들은 그렇게 특출나게 보이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으로서도 불행이에요. 이거 참. 예, 뭐 이렇게 징기스칸의 그 일생을 좀 알아봤는데 뭐 짧은 시간에 너무나 장황한 얘기를 너무 허접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이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제가 징기스칸을 뭐 이제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살아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근데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접한 징기스칸. 오늘에도 이제 여기 커피라고 썼는데 튀르키예 출장을 이제 가면서 튀르키예를 제가 두 번인가를 들렸는데 그때 이제 그 관광 안내를 하는 그 안내자가 분명히 어디 징기스칸이 뭐 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묘의 형태만 갖춰져 있는 거지. 아까도 알아봤지만은 시신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니까.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오죠. 야,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어디에 그 시신이 있으니까 올라면은 그쪽으로 와라. 근데 와서 보려면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음, 터키를 뭐 갔을 때도 어찌됐든 뭐 거기도 이 징기스칸이 다 손때가 묻은 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이야 뭐 당연하죠. 몽골은 사실 몽고가 이제 반으로 나눠져 있죠. 현재 몽고 공화국이 있고
그다음에 어, 인너 몽골리아인가? 내몽고죠, 내몽고. 내몽고는 중국 영토가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자기네들 그 영토 편입을 해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몽골도 제가 두 번을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참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일단. 그다음에 중국. 중국에는 이제 원나라를 이제 원나라를 몽고족이 세웠기 때문에 그 이제 중국의 역사에도 상당 부분 남아 있죠. 그렇게 보면 중국은 그 한족이 세운 그 나라를 세워갖고 통치한 기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전부 뭐 여기저기서 들어와갖고서 이제 소위 그 중원이라는 국경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해갖고서 이제 정권을 잡아갖고서 이제 중국 전체를 통치한 거죠. 하여튼 중국에도 원나라의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이제 다녀온 바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삼별초예란 때 그 전투를 벌였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형상화가 돼 있는 그런 어떤 전시관 거기 가서 이제 그 해설사로부터 이제 얘기를 듣고 온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몽고의 흔적이 또 이렇게 제주에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몽고 제국이 참 거대한 제국인데 그걸 보면은 동유럽,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한반도 여기를 다 아우르는 그런 커다란 제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말에 대해서 또 뭐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몽골 말은 그냥 작아요. 제가 몽골에 가서 작은 말만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몽골 말이 그냥 작습니다. 언젠가 그 이제 어, 그 여럿이 이제 여럿이 그 이제 이 몽골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뭐 자매도시 뭐 이래갖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승마 체험을 한다라고 해갖고서 이제 말을 타는데 제가 사실 체중이 좀 나가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말을 타는데 말한테 미안한 거예요. 말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말이 작기 때문에. 뭐 그냥 말을 탔는데 말이 그렇게 뭐 물론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그 입장도 못 됐죠. 이제 말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갔던 그 이제 여자분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말을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말 우리는 절절매는데 그냥 말 타본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말 타는데 어떤 자질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이구 에마 부인 나타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몽골 말은 작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카자흐스탄을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카자흐스탄에 이제 가서 서양말을 이제 다들 이제 승마 체험을 했습니다. 와 근데 이 서양말은 이게 카자흐스탄이 뭐 서양으로 글쎄 이게 서양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말은 이게 엄청 말이 크더라고요. 말이 다리도 길고 그다음에 뭐 이게 높이도 뭐 어마어마하고 목도 길고 그래서 이게 딱 잡으니까 아주 저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말을 이게 고삐를 이렇게 당기고 그러니까 뭐 말이 막 움직이는데 어 좀 한번 달려볼까?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말이 저는 아주 흡족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서양말을 보고 야 이게 아니 동양말이라기보다 몽고말보다 이쪽 말이 훨씬 더 크니까 아주 이게 탈만하구나. 근데 또 들은 얘기는 몽골 말은 그냥 지구력이 좋대요. 근데 이제 서양말은 이제 그렇지가 못했던 모양이죠. 글쎄요, 우리가 서구 영화를 보면 존 웨인이 이제 그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그 존 웨인이 엄청 거구거든요. 아마 그 존 웨인이 타던 말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다가 주저앉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몽고에서 탔던 그 작은 말에서는 에마 부인을 이제 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탔던 그 커다란 말은 올보 여인을 봤습니다. 말을 탔는데 무서우니까 막 내려달라고 이제 에, 막 우는데 사실 그 가서 이제 이렇게 내려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결국은 또 거기 이제 그 말을 이제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해갖고서 말에서 내렸는데 말하면은 에마 부인과 울보 여인이 딱 생각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징기스칸의 나라 바로 몽고죠. 몽고의 추억이 있습니다. 2박 3일. 제가 몽고를 두 번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터키도 두 번을 다녀왔고. 근데 어, 한 번은 이제 그 동네 선배하고 같이 아주 워낙 그 몽고 그 권력층을 잘 알아갖고 근데 둘이 이제 딸랑딸랑 이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아까도 그 얘기 드렸지만 이제, 어, 자매도시 해갖고서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동네 이제 선배하고 이제 갔을 때인데
아, 이 사람들이 술 마시는데 정말 뭐 이건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 전부 이제 양주를 마시더라고, 위스키를. 그 친구들이 뭐, 그, 뭐 양젓 같은 걸 갖고서도 술을 만들 텐데, 그런 거는 안 먹고, 그, 하여튼, 양주를 마시는데, 양주를 처음부터 계속 양주를 마시는데, 이 도저히 뭐, 이제, 나중에는,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앉아서 잠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근데 다음날 눈을 뜨니까 호텔이에요. 도대체 호텔 온 기억이 없는데, 호텔을 어떻게 왔나? 어디 온 모양이에요. 뭐 택시 타고 뭐 이렇게 하고 왔겠죠. 그래서 이제, 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방에다가 이제 딱 이제 집어넣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쓰러져 잤는데, 아유, 도대체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한 10시, 11시쯤 됐는데 그때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야, 이거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그래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푸르꾸르 일어나갖고, 어, 그, 이제 호텔 밖으로 나가고서 이제 뭐 거리 여기저기를 이제 산책을 이제 좀 했죠. 하나만 거기는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이니까 중반쯤이죠. 2000년대 중반. 가서 보니까 그 울란바토르 시내에 다니는 차량들이 전부 우리나라 차예요. 그야말로 서울 시내버스가 그 노선표 이런 걸 그것도 하나도 안 떼 그대로 붙이고 이제 운행을 하더라고요. 뭐 거의 뭐 7, 80%가 우리나라 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나갔다가 이게 뭐 하나 사 먹고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쓰려가고. 참 숙취에 가장 좋은 약은 잠이죠, 잠. 다시 호텔을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밤새도록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몸이 회복이 돼갖고 바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2박 3일로 몽골을 갔는데 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울란바토르 시내만 조금 잠깐 본 게 전부 다였거든요. 참 이게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 이술 먹어도 정말 정도껏 먹어야지. 그 몽고 애들 진짜 초원에서 그냥 단련된 애들하고 술 내기를 했으니 참 저도 국내에서는 술 좀 마신다고 마시는 그런 축에 속하는데 아주 그때 혼났습니다. 몽골의 추억이 그게 2박 3일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매도시로 갔을 때는 흡수구인가 하는 그, 그 거기를 갔는데 이제 게르인가 저 몽골 텐트 있죠. 전통 텐트. 거기서 잠을 자는데요. 한여름에 갔는데 밤에 추운 거예요. 뭔가 이제 위도가 높으니까. 그래 이제 장작을 피워야 되는데 자다가 말 깨갖고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그것도 관광지니까 그, 그 숙박하는 업체 직원들이 와갖고서 이제 불이 꺼졌나 이걸 보더라고요. 잠만 자면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서 이제 뭐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진짜 그 넓은 초원, 정말 진짜 말로 듣는 넓은 초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더라고. 커다란 호수도 있고, 그냥 뭐다. 그래서 그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기다가 저 호수에 물이 많으니까 그 초원에다가 이게 구획 정리 탁 해갖고서 여기다 논농사, 벼농사를 지면 어떡하? 어? 그래갖고 거기서 생산된 쌀을 갖다가 전부 국내로 들여오면은, 그러면 또 국내 농업이 망가지나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추억들이 있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징기스칸의 나라로서 이제 어떻게 보니까 1번, 2번을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렸네요. 이게 4번까지 다 말씀을 드렸네. 그리고 이제 울란바타르에서 이제 나담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글쎄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좀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은 뭐 축제예요. 큰 그 공동운동장 같은 걸 빌려갖고 거기서 이제 축제를 하면서 뭐 놀고 먹고 떠들고 마시고 춤추고 그런 축제가 있는 것을 그때 이제 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징기스칸의 이제 나라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제 보니까 우리하고 생긴 모습이 똑같아요. 그 남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몽고 말이었어요. 생긴 거는 똑같은데 어떻게 말이 저렇게 다를까? 또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니까 뭐 말하는 어순도 똑같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몽고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몽고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가고 그게 김정은이었나? 한마디 했죠. 이런 나라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다음날 바로 귀국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몽고 대통령이 그래도 한마디 하고 갔어요. 대가 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고가 워낙 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껴 있는데 러시아 영향을 많이 이제 받은 나라죠. 그러니까 문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문자를 차용해서 쓰고 그다음에 그 여자들도 세련된 여자들은 아주 뭐 러시아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몽골한 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여튼 그 몽골한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징기스칸이 이제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제국의 황제였었다라는 사실. 이 지금 그 이모티콘 같이 정말 멋있잖아요. 그냥 선글라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번 휘어잡아 봐야 되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폐렴의 날이 되겠습니다. 세계 폐렴의 날인데 제가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면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날이 추워지고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폐렴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약자들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정말 폐렴 그러니까 감기 어, 독감 이런 거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건강에 유의를 실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몽고 제국과 그다음에 징기스칸 그다음에 몽고에 있어서의 어떤 몇 가지 여러 가지 추억들 함께 한번 회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살펴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징기스칸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